할게요. 왜 이렇게 얼어 있지? 세상에 왜 이렇게 얼어 있냐? 자, 덧셈형인데 저 그때 아니 저는 그때 질문 받아주니까 좀 그래서 괜찮았어. 다시 한 번 더 복수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겠지만 이 정도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본 수업 때 좀 더 시간을 들어가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선생님이 합성 파트가 하나 들어올 거야. 그거는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맨 뒤에다 촬영을 따로 해놓을게요. 꼭 들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또 아예 안 하고 가면 문제집에서 또 문제 안 풀려버리면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합성 단어는 따로 적용하겠습니다. 덧셈령이가 뭐냐 이제 삼각함수 자체는 알 거고요. 여기서 이제 덧셈령이를 굳이 이제 소개를 하자면 과거에는 이 덧셈령이 자체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어차피 최근에는 이 덧셈령의 목적이 요거를 해야지만이 극한하고 미분을 할 수 있어서 목적은 극한하고 미분에 있어요. 다만 저 공식을 아예 모르면 문제 못 푸니까 따로 한 파트로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또 오늘 수업은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왜? 공식이 외워져 있어야지 문제가 좀 잘 풀리는데 공식이 안 외워져 있으면은 조금 불편합니다. 왜? 아직까지 공식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 하나 더 우리가 이걸 가기 이전에 삼각함수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보면 첫 번째는 반지름 1이는 원에서 출발하는 게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위에 점 하나를 잡고 각을 세타로 표현하고 수선의 괄 떨어뜨리고 오케이? 그래서 직각삼각을 만든 다음에 빗변, 밑변, 높이 뭐 이런 워딩을 통해서 얘를 가면은 얘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가져갈 수 있다. 괜찮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공식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거고요. 근데 원래 이제 여기서 이게 너희들 수원에서 이제 저기까지만 배우고 올라오는데 사실 요걸 알고 가야 되거든요. 코사인 세타분의 1을 혹시 배웠나요? 찬우. 코사인 세타분의 1.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알아볼래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는 게 시컨트 세타라고 해서 원래 같이 배워야 될 용어입니다. 이게 기록에는 이게 원래 이 고대 문헌에 기록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상한함수를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그 기록에 같이 있었어요. 탄젠트의 역수, 그러니까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 그래서 이 용어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 모른다면 따로 좀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읽을 때는 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겁니다.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좀 체크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선생님 왜냐라고 물어보면 뭐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해. 처음에 이걸 쓴 사람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과학 기술을 개발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부활시켜야 돼. 2000년 전 사람을.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가 하나 파생되냐면은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도 계속 사용되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양쪽을 코사인으로 나누면은 코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양쪽을 코사인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타면 시커멓게 탄다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아, 이 분위기 정말 이거 어떡하지? 한 번 타면 시커멓게 탄다. 딱 임팩트가 들어갈 때도 한 번 이번엔 사인으로 나오는 거야. 코탄젠트 제곱.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시커멓게 탄다.
나름 외우는 요령이니까 재영이가 한번 불러. 재영이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재영이가 한번 다시 한번 불러줄래? 괜찮아? 다시 안 시켜도 알 것 같아? 자, 다음번에 못 외우면 시킵니다. 이거 다 촬영해서 다 올려버릴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자, 세 번째가 너희들이 이건 알 텐데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어떻게 하죠? 원래는 이게 앞에가 n파이, 그러니까 파이, n파이, 뭐 2파이, 3파이 그런 것들은 사인 세타를 그대로 한번 써고 이놈의 부호가 3, 4분면에 위치하니까 그지?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다. 맞아요? 특별히 여기 세타는 둔각의, 그러니까 뭐 각의 크기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예각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 맞지? 그 정도 알고 있죠? 하나 더. 이것도 한번 보면은 앞에가 2분의 파이, 2분의 n파이 꼴일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부호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2, 4분면 그지? 2, 4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원래 저기서 뭘 배우냐면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어떻게 배웠어요? 각 변환하라고 하면 그냥 탄젠트 분의 1이라고 표현했지 그지? 그걸 이제 우리는 코탄젠트라고 쓰고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코사인하고 사인은 바뀌기 때문에 역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용어도 있으니까 이거 좀 알고 가는 의미로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덧셈 정리는 원래 이제 목적이 극한하고 미분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원리는 각의 확장입니다. 각의 확장. 무슨 스토리냐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임팩트 있게 들어보면 사인 30도 구할 수 있죠. 뭔지도 알죠. 사인 15도는 아마 외우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기억을 되살려보면 아니면 수원에서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됐습니까? 꼭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이러한 어떤 도형을 이용해서 여기가 2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이듬해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 루트 뭐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이중근호 처리하고 뭐 하면 이제 정리될 거고 그럼 사인 15도로 구하라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 됐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이제 뭘 해놓은 거냐면은 삼각함수 표라는 걸 가지고 거기서 너희한테 찾아라. 미리 컴퓨터로 계산해 놓을 테니까. 맞죠? 자,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그 표 없이 한번 이 각을 확장을 시켜서 그런 공식을 만들어내서 저런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5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특수각 두 개로 저 15도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이 공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공식이 뭐냐면은 여기도 좀 빨리 설명할게요. 첫 번째가 코사인 법칙으로 자 지금 하는 것들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지금 보여주는 거고 외우는 데에다 좀 목적을 좀 두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 점을 큰 각을 알파로 잡고요. 요 점을 작은 각 베타로 잡아서 얘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얘가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또 처리할게. 자, 다만 요 길이에 이제 비밀이 있는데, 자, 저 별에 가는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재영이가 먼저 얘기해 볼래? 코사인 법칙 좋습니다. 그럼 별 제곱은 어차피 이게 반지의 미리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코사인 이 사이각, 요 가운데 사이각을 오케이 또 있죠.
차는 이기고 피타고라스? 이렇게 피타고라스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두 점 사이 거리라고도 하죠?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얘를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제곱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을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식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해서 1이 되는 거고요. 맞죠? 코사인 제곱 베타, 사인 제곱 베타에서 또 1이 되는 거고 덧셈 정리해서 두 개의 코사인 알파 그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두 개 매칭을 하니까 이 약분되고 코사인 이게 되는 거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지만 유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이걸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달라. 그래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코코 플러스 싸싸 이렇게 외우는 친구도 있고요. 그냥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각도만 좀 서로 다르니까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만약에 이걸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꾸고 싶다면은 이 베타라는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얘가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요 놈에서는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코사인 베타나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같으니까 그지? 근데 요 놈은 사인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인 코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의 공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요거는 한번 좀 써주시고 아직 안 외워진 친구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불편을 좀 감수하셔야 됩니다. 됐죠? 근데 선생님 이제 세 가지 증명을 할 건데 우선 첫 번째 증명 괜찮죠? 물론 여기서 이제 사인으로 바로 바꾸는 게 있지만 그건 좀 귀찮으니까 우선 이 정도까지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하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런 게 다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있어요. 자, 어쨌든 넓이니까 자연스럽게 2분의 AB 사이값 넓이 관계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 상황에 여기다 내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놓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각이 알파, 베타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2분의 AB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전체 넓이가 되는 거고요. 그 놈이랑 같은 두 놈으로 쪼갤 거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쓸게요. 2분의 A H 사인 알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H의 역할이 원래는 이게 높이니까 선생님 밑변 구해서 높이 구하면 더 편하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서의 어떤 H의 역할은 이 공식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라면은 H는 A 코사인 알파로 써도 괜찮죠. 이쪽으로 치면 삼각형 여기가 직각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요 옆에서는 또 H를 동일하게 B 코사인 베타로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어떤 어울리는 것을 찾을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는 H는 누구로 가져갈까요? 저 중에서 이 식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한다면 여기에는 H는 둘 중에 밑에 거 다운 그 다음에 얘는 위에 거처럼 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2분의 1 다 털고 얘가 B 코사인 베타가 될 거고 얘가 A 코사인 알파가 될 테니까 맞아요? 그럼 또 자연스럽게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AB가 다 털면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은
코사인,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코사인 알파. 순서를 좀 바꿔 쓰는 게 좋습니다. 사인 베타. 외우기가 편하기 때문에 각도의 순서를 지켜주고 오히려 사인과 코사인의 위치를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부호는 뒤에서 바뀌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제 두 번째 공식까지. 그리고 이제 탄젠트만 이제 저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좀 이따 이제 정리할게요. 됐나요? 삼각형의 넓이로도 이것도 증명이 가능하다. 다시 어쨌든 공식 외우는 거니까 쭉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까지 됐고요. 나중에 뭐 이제 좀 더 살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워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는 교과 과정이 아닌데 오일러 함수라고 해서 저게 이제 복수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거든요. 혹시 세이 저거 본 적 있나요? 어디서 봤어? 잘했어요. 혹시 재영이 본 적 있어요? 너는 어디서 봤어? 너 복소평면을 배웠어? 너 영재교육 받았니? 찬우는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없고. 이게 이제 원래는 대학 과정이야.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는 원래 다루지 않는데 나중에 미분을 이제 배우면 선생님이 좀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때는 이걸 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좀 전문 용어로 맥클러린 급수를 통해서 저걸 증명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오일러가 만들어낸 함수고 그래서 오일러 함수라고 붙이는데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덧셈 정리를 외우는데 가장 최적화된 공식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i가 허수 i고요. x 지수 그러니까 지수 법칙에 대한 워딩이 되니까 함수로 치면 x에 알파 집어넣으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i 사인 알파 실수부 허수부 그런 내용입니다. 이 i 베타 쓰는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 플러스 i 사인 베타가 되겠죠? 두 놈을 곱해버립니다. 그러면은 2에 i 지수 법칙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지수가 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곱하는 과정에서 실수부, 허수부. 그러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끼리 곱하면 실수부가 되죠, 그죠? 크로스에서 곱하면 허수부가 됩니다, 그지? 그 논리로 그대로 연산만 해주면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실수부, 허수부로 묶어주면서 순서는 사인 알파부터 쓸게요.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x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집어넣은 결과랑 같은 거니까 얘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공식이 되는 거고 얘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공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 처음에 공식이 잘 안 외워지면은 물론 외워야 되지만 처음에 이제 좀 안 외워질 경우가 있고요. 또 이게 너희들이 수능 끝나면 제일 먼저 까먹는 공식이 이거고 대학 가서 제일 먼저 사용할 공식이 이겁니다. 선생님이가 그만큼 대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 좀 까먹을 잘 이제 한동안 안 해가지고 수능 끝나고 하다가 또 수능 끝나고 수학 공부한 친구가 있어. 나 말고 아무도 없을 거야, 그죠? 선생님 수능 끝나고 또 공부를 해. 다음에 수능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 수능 끝나고 수학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잖아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까먹는다고. 그런데 그래도 대학교 가기 전에 너희들이 요거 하나 외워놓으면은 나름 또 스스로 또 유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좀 체크를 좀 해놓으십시오. 기록을 해놨으니까 굳이 공식을 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흐름은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요거라도 하나 써놓으면은 아 이게 그때 뭐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오일러가 만든 함수인데 그래서 이제 복수해석하기 위해서 저게 이제 너희 행렬을 배우면은 여러 가지로 저기 이제 뭐 드모아브의 공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그죠? 자 이제 되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선생님이 왜 공식 이렇게 세 개를 연습적으로 했냐면 어차피 외워야 되는데
증명 없이 이제 외우라고 하면은 납득이 안 되니까 정리해 준 것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공식에다 설명을 빨리 해놓고 한 번 더 쓰는 거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탄젠트는 좀 생소할 테니까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이 두 개를 나눠버리면 나오니까 특별히 저런 어떤 넓이나 오일러 함수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너희들이 미적에서 가장 많이 문제에서 적용하는 공식은 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원수투는 사인 코사인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해도 되는데 미적에서는 탄젠트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한 번 타면 시커멓게 탄다 이런 것들도 알려준 이유가 탄젠트가 문제에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첫 번째 뭐냐면은 첫 번째 응용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수준이니까 이 탄젠트를 통해서 근데 이거 공식 아무튼 차로는 오늘은 공식을 좀 보면서 그냥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잘 안 외워져 있을 테니까 그지? 대신 몇 번 풀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틀이 잡혀요. 순서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저기 자연스럽게 외워지도록. 그래서 첫 번째 그 응용은 두 직선의 사이각이거든요. 자, 어떤 논리냐? 여러 가지 어떤 풀이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덧셈 정리를 이용한 풀이를 한번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두 직선이 교차하면은 반드시 그 사이에 각이 존재하죠, 그죠? 근데 이 각은 여기도 사이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얘하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붙인다면 뭐라고 붙여요? 얘각, 둔각 이렇게 붙이죠? 그러니까 사이각은 얘각 아니면 둔각이야. 그 사이에 각이 없어. 물론 90도 서로 수직이면은 그 사이각은 90도.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서로 수직인 경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1이라는 게 있으니까 굳이 이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다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y는 m2x 90도가 아니고 또 특별히 그 사이각이 특수각이 아닌 상황에서 저 각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야. 그러면은 뒤에 막 절편 선생님이 일부러 점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뒤에 절편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두 직선이 만났다면은 걔는 이 직선 하나를 평행이동시켜서 이 각이 어때?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갔다면은 적절하게 이 두 직선을 평행이동시켜서 그걸 원점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이게 신의 한 수예요. 뭐냐면은 x좌표가 이른 놈으로 수선의 값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과정이니까 아 그렇게 된다면은 나는 이 사이각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아까 우리가 덧셈 정리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사이각을 선생님이 세타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공식으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빼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공식이 어느 정도 외워져 있는 친구들하면 자연스럽겠지만 안 외워져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내가 수세발 들었으니까 이제 뭐냐면 얘가 탄젠트 알파가 뭐냐라고 봤더니 얘는 1을 컴마 m1 다시 해서 이게 m1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탄젠트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또 m2도 마찬가지. 탄젠트 베타가 m2가 되는 원리는 같은 거니까 생략.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만 가지고도 저 사이값을 구하는 게 충분하다. 원래 공식은 여기서 출발했지만 저런 과정을 통해서 기울기만 가지고도 사이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만약에 이 두 놈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분모가 0일 수는 없지만, 그지? 우리 탄젠트가 그게 0에 가까워진다면 사이값은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도 또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자, 이 M1, M2가 이미 좀 이쁘게 선생님이 설계를 했어. 근데 이 M1, M2의 대소관계가 바뀌거나 또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은 이제 이 식이 플러스일 때고 마이너스일 때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걸 막 다시 억지로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그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냐면 여기다가 강제로 절대 이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붙인 거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요 절대값이 없는 식이 맞고요. 원래 공식으로는 절대값을 붙이는 이유는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고민하기 힘드니까 예각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럼 선생님 둔각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그 둔각은 그 예각 구해가지고 180도 빼면 되고 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를 붙였더니 절대값 붙였더니 플러스가 됐어. 그럼 예각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그거에 대한 둔각 값을 구하라 그럼 거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붙여줘 버리면 둔각의 값이 되는 거야. 탄젠트는 어차피 예각 아니면 둔각으로 뭐가 결정된다. 오케이? 괜찮지? 요 과정이 한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순서를 좀 바꿔서 아직 공식이 좀 안 해줘서 낯설겠지만 3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먼저 좀 풀고 들어갈게요. 두 직선의 사이각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과정을 쭉 증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놈은 두 직선 이놈이 이룬 예각의 크기를 구하셔. 어떻게 하면 된다? 다른 거 뒤에 뭐 절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기울기만 두 개 따와. 그리고 M1이 누구 M2고 뭐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M1, M2 잡아도 괜찮으니까 이 공식만 기억해요. 1 플러스 M1, M2분의 M1 마이너스 M2. 부호는 상관하지 마. 어차피 나중에 절대값이 있거든. 그럼 결과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러면 그 탄젠트가 1이 된 거니까 사이각은 45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문제에서도 예각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둔각을 구하라 그러면은 거기다 135도 이렇게 얘기해 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형태 하나를 좀 첫 번째 응용이라고 해서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먼저 풀었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면요. 거기 지금 보면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알파도 그렇고 베타도 그렇고 자, 첫 번째 그 공식 문제 좀 외우게 하려고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도 그렇고 베타도 그렇고 둘 다 일사분명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부호 때문에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3. 그런 것들 이제 너희들이 좀 감각적으로 찾아야 되고 또 코사인 베타가 5분의 4. 그럼 사인 베타는 5분의 3이 되겠죠, 그죠? 대신 부호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그 범위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 자 거기에 맞춰서 이제 1, 2, 3번에 답을 좀 해주십시오. 공식 한번 외우라는 의미로 시키는 거니까 귀찮더라도 쭉 한번 답을 내보세요.
1번은 공식 한번 쭉 적용해보고 뭐 틀린다면 당연히 공식 때문에 틀린 거니까 문제가 어려서가 아니고 한번 연습시켜보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미션이. 그럼 아까 이제 사이값과 약간 비교되는 문제긴 하지만 느낌은 비슷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먼저 좀 그려놨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근데 도형 문제들은 목적을 먼저 좀 정해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어디를 구하시오라는 거야. A2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길이를 좀 미리 체크하는 것도 괜찮아요. 필요하다면 그걸 X 미지수로 잡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른 뒤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아무튼 도형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각도입니다. 그럼 각을 통해서 얘를 어떻게 좀 찾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은 이게 4, 3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5가 돼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알파로 가져도 되겠니? 각을 표현하는 건 너희들이 자유. 미지수를 표현하는 건 자유인데 이제 그 미지수는 내가 표현한 미지수는 내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에서 4, 3, 5가 됐으면 알파로 잡았을 때 머릿속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정도는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또 여기도 똑같이 90도니까 5, 3이면 여기가 루트 34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베타로 잡는 이유는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각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요 A 지금 여기는 없지만 요 A가 목적이니까 여기를 X로 잡았다. 그러면은 얘는 처음부터 루트 34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식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봐. 중간에 계산하지 마시고 물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요거 구하는 건 계산한 게 맞지만 이 정도는 너희들이 암산으로 되는 거니까 이제 저 본격적인 계산은 저 공식을 적용하는 계산인데 자 여기까지 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한 어떤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식이 외워졌다면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코사인 알파는 뭐가 돼? 5분의 4 사인 알파 써줬으면 좋겠지만 뭐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뭐가 돼? 루트 34분의 5 그죠? 그럼 자, 그래 이해를 높게 써주자. 그럼 사인 알파는 5분의 3 상대적으로 그럼 코사인 베타는 루트 34분의 3 오케이?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이걸 처리할 건데 앞에 루트 34를 곱할 거니까 계산 과정을 좀 생략한다면 어차피 봐봐 공식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의 마이너스 맞죠? 그러면 분모가 상대적으로 크로스가 된 거니까 5 루트 34 분모의 분자만 10, 20에서 9 뺀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공식이 어느 정도 외워져야지 가능한 풀이법입니다. 오케이? 기껏해야 이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루트 34를 곱하면 이게 약분이 되고 비로소 그때 계산해주면 답이 5분의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2번은 선생님이 한번 처음이니까 보여줬고 자 너희들이 5번을 한번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5번 뒤에는 공식이니까 한번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와봐야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수혜를 하는 거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없죠? 이상한 거 없죠? 그죠? 벌써는 제가 참 그래서 요즘 몇 번 오고 있는데 지금 뭐 도형 문제만 어떻게 밑으로겠지? 잠깐만 몇 틀렸지? 선생님 그 밑에 것도 한번 보고 계실래요? 뭐 BD가 지름을 하는 원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문제에 가장 최적화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원래 이 문제 취지는 덧셈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능하다면 얘가 5,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요것분의 요거니까요. 요 값을 선생님이 세타로 적어도 괜찮죠. 그럼 차라리 여기를 알파로 넣고 여기를 베타로 넣어서 세타를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90도라는 어떤 부분에 어떤 워딩이 있으니까 얘가 5가 되고 얘가 13이 되죠. 그럼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그 형태를 통해서 덧셈 능력을 갈 생각하면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은 이제 끝납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요 놈이 길이고 아니 뭐 그냥 이게 답이 되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db분의 d니까. 괜찮나? 왜? 뭘 정리해? 그냥 단텐트를 잘 됐어 그럼? 내가 세이가 비웃잖아 세이가. 됐죠? 봐봐. 자 괜찮아? 답 나왔죠. 근데 봐봐 이제 선생님은 그냥 너희들이 이제 다른 풀을 하나 보여줘. 공식이 너무 길들여져서 그럴 수도 있어서 물론 아까 입구가 더 간단할 수 있지만 90도 90도 보니까 얘가 뭐예요? 지름을 하는 하나의 원을 또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풀어진 이유는 이제 너희들이 수원 수투에서부터 쭉 이제 앞으로 계속 모의고사를 좀 경험해 보면은 특별히 이런 문제들이 꽤 이게 어떤 적절한 선을 넘나들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적에 대한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지만 순수하게 또 수원 단원에서 푸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복합적으로 도형 문제를 좀 다루는 방법을 찾아보면은 어차피 내가 이 각을 구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지? 또는 아예 요 길이가 지금 3, 5 속이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인을 구해야 되고 아니면 여기를 막상 구하려면 또 크지 않네요. 여기를 통해서 저 값을 구해야 되고 맞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림도 생각할 수 있다. 참고만 하십시오. 편집용이에요, 편집용.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체크 좀 하시고 이제 쭉 넘어가. 근데 이제 응용 두 번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따로 쓰지 마시고 교과 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는 빠져 있어요. 뭐냐 이 배각 공식과 그 반각 공식에 대한 원리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문제집들은 있어요. 막 사인 2세타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를 하는 거 실제 수능에서는 안 나와. 또 교과서에도 빠져 있고요. 그런데 기록을 다 해놓을 테니까요. 사인 2세타가 뭐냐? 여기서 공식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알파 베타에다가 둘 다 세타를 집어넣으면은 이 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거. 처음에 배울 때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배워버리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럼 됐죠? 한 코사인 2세타가 뭐냐면은 코사인 2세타도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왜냐면은 알파 베타에다가 세타 세타 집어넣을 거니까. 맞지? 탄젠트 2세타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아니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2 탄젠트 세타. 이게 이제 반각 공식, 배각 공식. 근데 뭐 필요해서 이제 한 거지만 그 배각 공식을 통해서 반각을 만들어냈는데 이 반각이라는 어떤 내용보다는 자, 요 놈이 어떻게 확대가 되냐면요. 선생님 먼저 결과를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가져왔을까? 저 네모칸에서. 그렇지.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1이 마이너스 1이 저쪽 넘어가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쓰자면 요 놈이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로 바뀌는 결과가 반각 공식이에요. 왜냐면 세타에다가 2분의 세타를 집어넣은 거니까, 맞지? 자, 그런데 지금 소개는 하지만 당장은 많이 안 써요. 당장은 많이 안 쓰는데 적분을 할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상학함수 미분을 배우면 또 상학함수 적분도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상학함수 적분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때가 다시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공식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흐름상 좋기 때문에 사인 제곱 세타도 같은 논리라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로 잡을 거고요. 그럼 탄젠트 제곱 세타는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배합공식 정도 하나는 써오는 것도 괜찮은데 반각은 이 정도에서 끝내줍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2분의 세타로 바뀌면 반각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인데 뭐 응용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쓸 건 아니고 나중에 적분할 때 쓸 거는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건 구두로 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거는 구두로 설명하는데 합성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사인 세타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사인 꼴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좀 뒤에 수업을 좀 여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괜히 흐름이 끊깁니다. 아시겠죠? 또 교과가 지금 빠졌어요.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덧셈 정리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됐고요. 자, 다만 문제집에서 나온 문제 그 도형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조금 초반에 좀 낯설어. 왜냐? 공식이 잘 안 외워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막 왔다 갔다 순서 아니 그 시간이 걸리니까 부드럽게 문제가 못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충분히 좀 나중에 연습을 시키면 될 테니까요. 지금은 이제 덧셈 공식은 이 정도에서 매듭을 짓고 극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더 중요하니까 오늘의 메인은 사학하면서 극한하고 미분이니까요. 집중하시고. 극한. 네, 똑같아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지수로그에서도 2의 정의를 배우고 지수로그 하면서 극한을 배운 것처럼 똑같이 이 상학함수에서 덧셈 정의를 통해서 저 극한의 어떤 준비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더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근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리미트 결과를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결과를 먼저 좀 쓰면은 0분의 0꼴에서 x분의 sin x 샤노 이건 알고 있니 이 결과는? 이즈돼요. 오케이. 아직 극한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결과를 먼저 쓰는 거야. 이거 다 증명할 겁니다. 지금 탄젠트 x도 1이 되고 사실 상하감수 극한 요 세 개만 다루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지금 세 번째 거 알아요? 선생님. 당연히 물어서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당연히 알죠. 이거 누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자, 봐봐. 원래는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증명이 이런 거예요. 이게 의외로 또 학교 서술형 시험에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이거 증명하시오라고 그대로 나와요. 자, 이렇게 쓰는 세타로 잡고
x. 무슨 얘기냐면요. 어쨌든 극한의 저 결과가 왜 저렇게 되는지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조금 알고 있더라도 좀 천천히 보십시오. 뭐 할 거냐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부채꼴하고 넓이를 비교할 거예요. 당연히 부채꼴은 지금 위로 볼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꼴이 저 삼각형 넓이보다 크겠지, 그지? 그러면은 그 당연함이 또 누구도 만들어내냐면요. 이 보라색 삼각형도 저 부채꼴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소관계라면은 파란색, 부채꼴, 보라색 이런 느낌으로 대소관계 확실히 정해지죠. 그걸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죠. 1 사인 아웃 사인 x.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x. 그 다음에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탄젠트 x가 된다. 괜찮습니까? 한마디로 여기 각이 x일 때 90도니까 여기가 탄젠트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은 대소관계가 확실하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시작할 건데 이미 x가 0보다 크니까 1번식은 내가 이런 식 과정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낼 거고요. 자, 2번식은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낼 겁니다. 다만 이 탄젠트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가 있어요. 우리가 극한 보내기 이거 그냥 x는 1로 극한을 보내기 전에 뭐부터 하니? 원래 첫 번째 행동. 얘를 이대로 두지 않고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면 얘는 이 x가 1로 가는 데 있어서 극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영향을 준다는 표현은 상수로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우리가 뭐 f'1이라든지 아니면 극한에 대한 해석을 여기서 하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얘는 x분의 sin x 이걸로 분리할 수 있죠. 왜? 이제 우리가 이제 x를 0으로 보낼 거거든요. 0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코사인은 1로 가기 때문에. 뭔 얘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트에서도 배웠을 거야.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0으로 보냈을 때 x sin x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1보다는 작지만 극한을 보내면 1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쓰기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얘가 1로 가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은데 또 여기는 1보다 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샌드위치 정리해서 우리가 1로 이제 받아들이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탄젠트도 이제 다시 원래 복귀를 할 거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만 다시 추가적으로 곱한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개의 식은 하나의 어떤 증명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선생님? 오케이. 그런데 자, 이제 요거 이제 증명이 돼서 이제 기록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우선 과정 문제되는 거 없죠. 근데 자, 분명히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거 통으로 다 서술하시오 서술형 문제 그대로 내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sin x가 1이 되는 그 극한이 1이 되는 걸 증명하셔야 해가지고 이걸 다 쓰게 하는 그런 문제. 아니면 교과서에서 보고 너희들이 그걸 다 일일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 과정이 어떻게 해서 중요해진 거냐면요. 봐봐요. 그 지수로 함수 극한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문제라면은 3x니까 3분의 1만 따로 곱해주면 돼. 그지?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할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멍청한 풀이 하나 선생님 보여줄 테니까 봐봐. 제일 멍청한 풀이는 날 멈춰야 돼. 그만 보고 싶으면 그만 외치면 돼요. 그만. 아무도 안 해주시네. 자, 이렇게 분리해놓고 EX 나눠줘. 근데 어차피 얘는 또 일로 가니까 관심이 없어. 그럼 여긴 EX, EX 맞춰주니까 아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는 같은 결과로 얘는 1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또 앞에 실수가 1을 앞에 풀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2분의 3이네? 이렇게 풀다가 걸리면 나한테 뒷소리를 어떻게 해.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풀고 있으면 내가 뒤에 나타날 수도 있어. 도깨비 알지? 도깨비. 드라마 안 몰라? 도깨비 들어보면 뭐 촛불인가 뭔가를 키면 뒤에 나타나잖아. 도깨비가. 아. 방금 이렇게 풀고 있으면 내가 어느 순간 나타날 거야. 무슨 그렇게 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풀 거면은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 sin 3x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얘 3x하고 3x를 맞춰서 그러면 이 각을 맞춘다는 얘기는 속도를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가 2x니까 그걸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면은 2분의 3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그거는 이제 속도가 맞았으니까 1이 되는 거고 2분의 3이 된다. 자, 근데 2마저도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그 모든 과정에 결국 나는 얘하고 얘만 비교해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몇 번 풀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나중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냐면 sin 3x면 걔는 그냥 3x로 근사를 시키는 얘기야. 실제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극한의 세계에서 그걸 근사를 시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뭐 x제곱 플러스 4x분의 sin 5x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또 이 5x 모양 맞춰주고 다시 이거 넘긴 다음에 5x 올리고 번거롭잖아, 그지? 근데 차라리 이게 0분의 0꼴에 맞다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훨씬 간단하겠죠. 그럼 너희들이 수트에서 배운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x 하나 털고 약분하니까 답은 4분의 5가 되는 거죠. 잘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요. 잘 봐요. 이제 약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sin 어떤 fx가 주어졌을 때는 이게 0으로 간다면 얘는 그냥 sign을 잠시 생략하고 fx만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해도 괜찮다. 그럼 누구도 그러냐면 탄젠트도 그래요. 탄젠트. 자, 그런데 굳이 1마이너스 코사인이 이제 왜 그러냐면요. 봐봐. 이제 저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건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만약에 x분의 코사인 x다. 그러면 문제가 성립 조건이 될까요? 밑에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1로 가니까 전혀 성립 조건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얘는 1마이너스 코사인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마저도 x로는 좀 부족해.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이게 0분의 0꼴이 맞다면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위아래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할 거예요. 그럼 위에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죠. 그리고 x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냥 처리한다고 치면 얘가 사인 제곱 x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걸 그대로 다시 활용하면 이제 사인 제곱 x는 사인 x를 x로 근사시킬 거기 때문에 x 제곱 효과랑 같은 거예요. 그지? 근데 밑에는 x고 위에는 x 제곱이니까 당연히 0으로 가버리죠.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게 만약에 차수가 맞다면 2차로 차수가 맞다면 이제 의미가 있고 얘는 2분의 1로 간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만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만약에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3x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것도 그럼 1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되냐? 그럼 물론 간다고 치자.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3x를 곱하는 값이 동일하니까 요 놈이 여전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전히 2분의 1이에요. 왜냐면 코사인은 0으로 가는 과정이 3x든 뭐든 다 0으로 가니까 얘가 1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은 무조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분자만 어떻게 되냐면 사인 제곱 3x가 될 테니까 아, 요 3x의 제곱 3x는 근사시켜서 3x 얘는 제곱. 그래서 결론을 먼저 쓰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fx 꼴이 주어지면은 2분의 1 fx의
제곱으로 근사를 시켜주지 않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좀 시간을 좀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게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첫 번째 이제 한번 볼게요. 거의 즉답이 나와야 돼요. 이제 뭡니까? 8이 나와요. 이 정도 속도가 나와요. 잘 되니? 그럼 봐라. 이제는 좀 선생님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분의 2. 왜? 그걸 생각을 해봐. 쓰지 말고 생각을 해봐. 이게 어차피 3x로 근사될 거 아니야? 그 위에는 1 코사인이 있으니까 얘는 2분의 2x의 제곱. 그러니까 2x제곱이 되겠지? 밑에는 3x제곱이 될 거죠? 이미 차선을 맞는 상황에 극악함을 내게 보여줍니다. understand?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제 살짝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진짜. 진짜 살짝 업그레이드 시킨 거니까. 그럼 지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배운 걸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ln 1 플러스 얘. 그 다음에 2의 fx 얘.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얘하고 얘만 비교하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sin 4x하고 탄젠트 x 비교하라는 얘기고, 다시 그놈은 또 근사를 통해서 4분의 1이라고 알겠죠. 오케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랬죠? 쟤는 잘 안 보여서 그런가? 어디가 안 보여서? 이거? 네. 아니, 그거였어. 안 보인 척 하는 거야 지금? 분리하니까 안 보인 척 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얘가 다시 역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요거도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되니까 막 아까 선생님 저는 이제 그러면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할게요. 이러면 알겠지? 어떻게 해야 돼? 자세히 머리를 굴려봐. 우리 머리를 왜 달고 다니는 거야? 박치기를 이거 달고 다니는 거야? 이런 걸 지금 여기에서 저 배운 걸 그대로 응용시키려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이 분자를 하는 거 아니야? 자, 어떻게 하면 되지? 1 코사인 x. 차라리 오히려 뒤에 있는 놈을 앞에다 끌었어. 그럼 원래 없었던 2를 더한 거니까 빼줘야 되겠지? 근데 뒤에 3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코사인 3x라고 해주시고, 그럼 분자식이 1 코사인 걸로 바뀌었고, 오케이. 그러면 이겁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남발을 해서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걸 구하랬더니 또 이것도 2분의 1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선생님 저 부호 정도는 안 틀리죠. 그래서 답은 근데 안 돼. 문제를 대충 있는 거야. 쌤도 분명 어제 그런 거 있었어요. 아니 분명히 이거 있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없었대. 그런 게 있어. 쟤는 나도 무슨 말이야. 됐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이랬네.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이제 근사에 대해서 보는군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5페이지 봐봐. 좀 빠르게 세팅 해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은 그냥 눈으로. 아니, 좀 말은 해야지. 말만. 쓰기만 할까? 어떻게 봐. 자, 1번, 답 뭐예요?
a분의 b 2번, a분의 b 3번, 3분의 2 4번, 2. 안에 사인 합성됐더라도 사인 한 번 그대로 나오고 또 안에 있는 EX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11번 같은 경우. 이제 11번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요 정도로 이제 빨리 근사시키는 게 목적이라서 11번 문제가 썩 흐름상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한번 소개를 해야 되니까요. 11번 요거 하나만 좀 풀어주고 하나 시켜볼게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전부 다 0으로 가는 것만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 0으로 가지 않는 구조가 나올 때 풀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고 나중에는 이거를 이 풀이가 아닌 다른 풀이로 소개를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선 치환을 하셔야 됩니다. 0으로 가는 과정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x-파이를 t로 치환하면은 얘가 밑에는 t가 되는 거고 위에가 sin 파이 플러스 t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놈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sin t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각 변화도 좀 잘 해야 돼요. 답은 마이너스 2겠죠? 어차피 t가 0으로 가는 거지 나머지 근사 똑같은 거니까. 자, 지금은 이렇게 0으로 가지 않는 구조는 치환을 통해서 가는 거야. 나중에 로피탈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무조건 치환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고? 1-x의 제곱을 반드시 0으로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를 분리한 다음에 치환하는 거야. 왜냐면은 얘는 어차피 나중에 상수 처리할 건데 뭐하러 얘를 치환합니까? 우리가 치환할 것은 요것만 치환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가능하면 3번도 한번 풀어볼 건데, 3번. 좋습니다. 다들 괜찮아? 2번 괜찮아? 3번이 살짝 까다로울 텐데 3번은 탄젠트는 역수가 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안 되는 거 얘기 보여줄게. 괜찮아? 진짜 괜찮은 표정 맞아? 괜찮은 거지?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2번도 봐봐. 12번. 이제 조금 이것도 그냥 이제 바로 계산 과정 생략하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12번에 1번 같은 경우 이제 뭐야? 그렇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밑에 차수가 1차,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집 하나 나오는 거야. 모의고사는 안 나와. 가끔 저런 걸 노리고 내는 거니까 1번 다시 밑에가 제곱이 있어야지 차수가 맞는 거예요. 얘는. 자, 그래서 2번은 이제 풀이를 해보면은 2번은 3분의 8, 3번은 4분의 9. 요 정도는 답이 나와야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13번 같은 경우가 조금 까다롭지만 13번은 한 번만 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1 마이너스 코사인 3x를 오히려 앞에다 쓰고 빼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나중에도 쓰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면 또 근사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을 내면 되죠. 아시겠죠?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근사에 대한 의견이 됐고, 자, 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좀 빨리 넘어가서 이거 처리를 해야 되니까 7페이지를 보면은 16번 문제 1번 0분의 0꼴은 돼야 되니까 B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A는 2. 이 정도는 그냥
X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됐고. 그다음 2번도 0분의 0분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A죠, 그죠? 근데 이 앞에가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하란 말이야. 그럼 그건 B가 마이너스 A로 바뀌고 A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B는 2가 된다. 이런 흐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7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똑같은 문제니까. 밑에도 풀었죠?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키면 안 하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가 도형인데 잠깐 도형을 살짝 건너뛸 거야. 미분까지 나가버리고 이제 도형 들어갈 거야. 원래는 지금 미리 얘기하는데 지금 좀 만약에 내가 유튜브로 올렸을 때 이 방송을 누군가가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은 수학이 전혀 비전문가가 수능의 출제 방향을 정해버렸죠. 작년에, 그지? 나한테 물어보죠. 누군지 나한테 물어보죠. 지금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원래 항상 수능에 나왔었는데 이 도형 문제가 3도국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빠지죠.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빠졌어요. 이 문제. 야, 그래서 이제 이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야.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시켰는데 그 연습시킨 보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건 그래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미분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잠시 넘어가서 6번으로 넘어가면요. 이 삼각함수의 극한이 이제 선생님 여기서 빨리 좀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미분을 구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목수 미분도 잠깐 설명하고 갈 건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y는 sin x의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똑같아. 지수함수 배웠잖아. 극한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 이런 흐름이 똑같아. 혹시 저건 알고 있니? sin 미분하면 결과를 먼저 얘기하면 코사인 x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야. 증명 한 번 정도를 해보면은 다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h가 0으로 갈 때 이게 도함수의 정의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분자식에서는 얘가 sin x 코사인 h 플러스 코사인 x sin h가 되고 마이너스 sin x가 되겠네. 그러면 한 번 더. 자, 이제 sin x를 묶어주는 과정은 앞에서 이루어지니까 sin x 마이너스를 붙여서 1 마이너스 코사인 너희들한테 좀 보이기 편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는 코사인 x sin h 그리고 h가 나눠진다면 이렇게 나눠져. 이게 과정입니다. 그러면 얘는 아까 2분의 h 제곱이니까 이제 근사에서 날라가 버려요. 0이 되버리고 얘가 2이 되니까 코사인 x입니다. 나는 괜찮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역의 미분을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도 같은 원리니까 빨리 설명을 해버릴게요. 자, 이게 이제 조만간 일어날 일인데 이제 자, 이런 거 없이 대학을 올라갈 거야.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현재 2028학년도 2020 어디서 이거 28학년도부터 이제 이게 딱 사라져요 다. 그리고 대학을 올라갈 거야. 그럼 이제 나이 한 50 정도 되신 교수님들이 이런 거 설명하고 있겠지 이제. 이런 거 설명해줘야죠. 안 배우고 올라가는데. 이런 일이 곧 일어날 겁니다. 28학년도에. 미적 선택 과목이 없어졌어요. 처음 알았어 지금? 처음 한 것처럼 알고 있었어? 이제 인성을 좀 줄이고 이제 거의 장애인들이 장애인들 무슨 얘기하나 이제 수학에 거의
뭐라고 해야 돼?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나라에. 이제 수학을 못 구할 수가 없어졌다는 얘기. 네, 그러게 유용한 반응 나오고. 됐죠? 우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코사인 x, 코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 갑자기 그거 설명하다 왜 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코사인 x로 묶어지는 게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h. 똑같아. 과정은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전체적인 과정은 끝났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로 가야 되는데, 이 탄젠트 엑스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멈춰서 할게요. 우선 여기 좀 빨리 좀 다시 한번 스캔해보고, 어차피 정의를 통해서 만든 거니까 집에 가서 한 번 정도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쭉 과정을 유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한 번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다 지우고 요거만 좀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이 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들 만들어내는 거야. 오케이? 이 두 개만 가지고 나머지 만들어낼 건데,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거는 다음 미분법에서 다시 이제 이걸로 소개를 하고 미분법을 가름을 할게요. 목세 미분법이라고 해서 여기서 알고 들어가는 게 좀 좋아요. 뭐냐면은 이걸 내가 한 번은 흘러가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수트에서 배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은 같이 다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x의 마이너스 1승이거든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수 앞으로 떨어뜨리고 그 차수에서 하나 빼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자연스럽죠? 다시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특별히 오늘 논란이 안 되니까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그럼 y는 fx분의 1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과정은 fx의 마이너스 1승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2승이 되고 속함수 미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다시 해서 분모를 제곱한 다음에 그 분모를 한번 미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는 분모를 제곱했지, 그지? 근데 분모를 한번 미분했더니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1이 된 거야. 대신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여기 놓치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목수의 미분법. 예를 하나 들어주자면, 뭐 예를 들어서 저게 3x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러면은 그걸 미분하라고 하면은 3x 플러스 1의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거 미분인 3을 곱하고 뭐 이렇게 이 정도 순서를 너희들이 분수함수 미분을 할 줄 알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거랑 이제 하나 더 결합해서 이게 다음 시간에 할 목세 미분법인데 미리 끌고 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얘는 fx의 마이너스 1승의 gx입니다. 고배 미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 잘 봐. 요령은 분모 제곱분에, 오케이? 분자 미분을 한 다음에 분모를 곱하고요. 고배 미분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처음에는 좀 이게 번거로워, 막 식도 복잡하고. 근데 나중에 숫자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아. 또 지금 풀이를 나중에 다음 시간에 미분법을 하면 저런 것들 다 좀 더 쉽게 미분해 갈 수 있으니까 좀 지금은 귀찮겠지만 여기서 2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좋아. 그래서 3x 플러스 1분의 5x다. 이런 거 미분하시오라고 하면은 3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면 5, 거기에 3x 플러스 1을 곱하고 빼기 분자 그대로 두고 분모 미분. 이거 처음에는 좀 귀찮겠지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목세 미분법을 지금 미리 가져요. 왜냐? 여기 지금 잠깐 벽을 세워놨으니까 바로 설명할게요. 선생님 탄젠트 x를 바로 미분. 그러니까 아까 정의를 이용하면 h분의 탄젠트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탄젠트 x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풀이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더 설명해서 그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차라리 약간의 방향을 좀 바꿔서 탄젠트가 의미하는 게 코사인 x분의 사인 x 아니에요? 그럼 그거 목수의 미분법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자 지금 쓰는 겁니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x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코사인 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 그대로 놓고 얘 미분할 때 마이너스 사인 x 그러니까 얘가 이제 1이 된다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코사인 제곱분의 1인데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시컨트 제곱 x가 된다 이렇게 괜찮죠? 참 괜찮니? 요 스피드면 괜찮아. 자 이제 미분까지 빨리 선생님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자 이제 여기에서 몇 개만 더 응용할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6개만 외우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는 거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치, 코사인 EX라고 쓰고 안에 거 미분한 걸 거기서 넣어서 거미분 성분. 그럼 사인 제곱 X 미분은 어떻게 돼? 얘는 사인 제곱, 사인의 제곱이 바깥에 있으니까 제곱을 먼저 미분하면 2 사인 X 그리고 안에 거 미분할 때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로운 함수, 그러니까 이제 미적에서 배워야 될 새로운 함수는 미분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거슬러 올라오면 지수로그 함수부터 시작해서 삼각 함수, 분수 함수까지 이제 다 되는 거니까 그럼 너희들이 미분 못하는 거 함수 아시겠죠? 다항 함수 빼고 나머지는 다 된다라고 생각. 다항 함수 포함 이제 모든 너희들이 대학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함수의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뭐냐면은 재작년 이맘때쯤인가 그 김호마 다니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왜니 내가 여기서 수학을 같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나 봐. 앞에 두 명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야 너 사인 제곱 미분 알아? 그러는 거야. A라는 친구가 옆에 B라는 친구한테 엘리베이터 같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조용히 있어 주셔야 대화를 좀 끝까지 들어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못하는 거야. 사인 제곱 X 미분을 대답을 못하다고. 뭐지 무슨 상황이지? 그랬더니 기하 선택자였나 봐. 그랬더니 야 이 기생충아 그러니까 네가 기생충이야. 근데 뒤에서 너무 좀 충격을 먹었어. 기하 선택자 기하를 선택했을 뿐인데 기생충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 이거 질문할 정도면 얘도 뭐 거기서 거기 놈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인 제곱 X가 정말 대단한 걸 알았다고 해서 질문했을까 얘한테 봐요? 얘도 고만고만 이거 질문할 정도면 고만고만하죠. 너희들 다 할 줄 알겠지?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y는 코사인 x 미분 마이너스 사인 x 잘 보셔야 돼요.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어요. 앞에 코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x 순서대로 갈게요. 4 y는 코시컨트 미분은 자 지금 이거는 너희들 분수함수로 한번 유도해봐. 사인 x분의 1을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코탄젠트 x가 되고요. 다섯 번째 y는 시컨트 x 미분은 시컨트 x 탄젠트 x 그 다음에 코탄젠트 미분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오케이. 저 6가지는 그냥 무조건 알고 있어요. 기본입니다. 기본. 뭐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삼각함수 미분까지는 이제 처리를 했고 이제 그런 것으로 올라가서 잘했니? 그래도 문제는 좀 시켜봐야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11페이지 28번 29번만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로.
됐죠? 자는 한번 그래도 쭉 됐어? 4번도 29번 됐고? 네 됐습니다. 어차피 미분 가능이라고 말 때문에 미분이 한번 해봐.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게 약간 맛보기만 할 건데 3도극이라고 해서 삼각함수 극한 도형. 그러니까 이제 결국 또 다시 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적에서 이 도형을 빼놓고 문제가 거의 안 만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올해 아무튼 어떤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삼도극을 뺐고요. 또 덩달아 등비급수 도형도 빼버리고 그러니까 도형적인 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기하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포석인 것 같아요. 기하도 이제 수능 출제 범위가 이제 없어지니까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 정말 저기 어디 저기 산에 가지고 선생님 통곡을 대성 통곡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 근데 어느 누구도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무서우니까 아무도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어쨌든 요 과정에서 극한 아까 선생님이 했던 근사 그리고 도형 자체 지금 기초도형 해석.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거를 이제 읽어내는 순서만 빨리 잡아버리고 오늘은 기초도형에 대한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로 반드시 각을 통해서 변을 삼각함수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이 간단해야 돼요. 왜? 근사를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대충 예를 한 두 가지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쉽죠? 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만나왔던 도형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빗변 알려줬으니까 높이 구하고 밑변 구하는 건 끝난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일러줬을 때 너희들이 나머지 변을 사용하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표현에 대한 부분을 잘 봐봐 이제. 이놈을 탄젠트 세타분의 1로 가져가는. 근데 이거 처음에 연습이 안 된 친구들 이것도 맞아. 이것도 어려워요. 그게 감각적으로 빨리 밑변분의 높이를 찾고 그놈의 역수치하고 이런 거 빨리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그 시컨트 그런 표현을 이제 약간의 코사인으로 살려서 사인으로 살려서 이것도 틀렸니? 맞잖아요. 맞죠? 저렇게 이제 변을 삼각함수로 빨리 표현할 줄 알아요. 거기에 다른 정량 한번 가져가 볼까요? 그래, 차라리 여기에서 다른 정량 한번 가져가 봅시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거야. 직각삼각형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 소이론이라고 하죠. 여기도 직각이, 여기도 직각이 세. 그리고 약간 어중간하게 여기를 이루어줘.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때 첫 번째 행동. 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도형을 읽으면 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숨어져 있는 각을 찾아라. 여기 어딘가에 세타가 또 숨어져 있어요. 숨금 찾기. 어디에? 위에요? 여기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지 이제 나머지를 표현하는데 준비가 된 거고, 자, 알 수 있는 것부터 좀 차근차근 가면 탄젠트 세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탄젠트 제곱 세타. 이런 것들이 빨리 돼요. 왜냐면 여기 세타가 알았으니까 이제 탄젠트에 또 탄젠트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 알고 있는 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것도 금방 알고 돼. 또 그러면 요놈이 또 뭐가 되냐면 요놈이 여기가 탄젠트 세타니까 그지? 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불편하지만 탄력적으로 빨리빨리 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얘는 뭐가 돼? 괜히 또 탄젠트랑 엮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가장 깨끗하게. 왜? 근사를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소 이론의 하나 형태를 해줬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뭐 닮음을 통해서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상학함수로 표현하면 그 모든 공식들이 다 알아서 이제 완성이 돼버립니다. 됐죠? 이건 좀 첫 번째 해석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래 이제 이 두 번째 과정에서 그래 차라리 여기는 순서를 좀 써버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이 차수 맞추는 걸 할 건데 이제 분자 차수와 분모 차수 비교를 할 거예요. 뭐냐 아까 세타분의 세타면은 차수가 맞는 거야, 그지? 근데 세타 제곱분의 또 세타면 차수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분자 차수가 같을 때 근사, 분자 차수와 분모 차수가 다를 때는 고. 이게 또 뭐냐면은 봐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지금 선생님이 빨리 저걸 처리하고 기초도형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저쪽을 빨리 가버릴 테니까요. 그냥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분배 법칙을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0입니다. 0.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x의 3승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x 3승이면 어떻게 해? 그럼 이게 분배 법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분배 법칙을 하면 얘가 무한대, 얘도 무한대가 돼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곱으로 나타나. 그게 지수로 함수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때 행동은 얘가 탄젠트 x로 묶여주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근사했던 그게 이제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거야. 이거 x로 근사시키고 얘는 2분의 x제곱으로 근사시키고. understand? 그러니까 이게 답이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은 그냥 근사시켜서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곱으로 나타난 다음에 근사 이렇게 가면 순서가 맞죠. 이제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fx 플러스 gx fx 마이너스 gx 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꼴에서 이제 차수 맞추는 작업을 할 때 플러스는 식을 모양을 정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는 이런 꼴이 나올 테니까 맞죠? 요것만 이제 고병투로 나타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매칭이 돼요. 근데 하나를 굳이 하자면 이제 이건 조건이 아니니까 마지막은 세타가 0으로 가는 것과 세타가 0으로 가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는 글씨 그냥 간단하게 로피탈 정리를 이게 순서야, 순서. 오케이? 우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오늘은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이걸 다 하려면 한 번에 또 시간 발행이 좀 필요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능에서 비중을 좀 뺄 것 같은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서 다음 심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기초 도형에 대한 어딩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제 표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줄여서 부채꼴
약간 모양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혼자만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로 섞을 거니까 그걸 한번 좀 봐봐. 부채꼴이 이렇게 원은 좀 뒤에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x고 여기가 1일 땐 여기가 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아는 것들은 좀 빨리 처리해보면 요는 뭐예요? 요는 sin x 그지? 그러니까 극한에서는 얘를 나중에 x로 보내겠다 그런 어떤 메시지인 거예요. 도형도 그걸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얘는 코사인 x 그러니까 얘는 관심이 없고 얘가 1 코사인 x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나왔는데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거 저런 거 구하는 거. 다시 말해주면 간단하게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피타고라스 있잖아요.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제일 간단한 거. 코사인 법칙? 그것도 아니야. 세이가 이거 그렇지. 뭐가 있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을 부른다 그랬어. 이등변 삼각형은 노래를 부른다가 아니고 자 이등변 삼각형은 뭘 부른다? 노래를 부른다. 기억하면 안 돼.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을 부른다. 그러면 얘가 반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도 절반이 되면서 이것도 반띵이 되니까 얘는 sin 2분의 x의 2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현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어요. 그리고 근사시키면 x가 된다는 건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어떤 풀이들을 하나씩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도형에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원이 대접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똑같이 일로 한번 잡아보면 이제 이번에는 저거랑 약간 콜라보를 시켜서 반드시 중심을 연결하는 행동이 신의 한 수고요. 그게 접점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이 구하고 싶은 반지름을 한번 어디에 해보자. 자, 이때 물론 여기를 1-r로 가져가는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가져왔으면 좋겠어. 이것도 원이 내접 있기 때문에 각이 반등이 되는 거야. 각을 딱 반으로 나누는 행동은 괜찮아요. 각을 어떻게 나누는 뭐 그냥 대충 그거는 선생님 저 뭐 각을 한 나눠볼게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만약 그걸 나눴다면은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자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저 한번 따라 보세요. sin 2분의 x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두 개를 묶고 R로 해서 묶었어요. 근데 봐봐. 너희들 정도면 통분하는 그 과정 뭐 블라블라 했으니까 R은 이게 통분하면서 위에가 1 플러스 sin 2분의 x 다시 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자 지금은 좀 복잡하죠? 지금 좀 복잡합니다. 근데 봐봐. 이런 질문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죠. 왜냐면 어차피 이거 0으로 보내면 얘 1이 있으니까 밑에는 1로 가고 위에는 0으로 가니까 0인데 뭐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의미가 있거든. 그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요. 봐봐요. 우리 어차피 봐봐. 하나 이런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이거 뭐예요? 그냥 답변하면 돼. 그냥 이상하게 생각 들려요. 그냥 답을 하면 돼. 뭐예요 이거? 2분의 f1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분모가 0이 아닌 놈은 상수 처리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옛날에 문과 1번 문제였어요. 진짜 문과 1번 문제였거든요. 이게 수능에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애들이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이제 다 나가 떨어지는 한 50명 정도에서 한 20명 나가 떨어져요. 왜? 인식은 안 되니까. 여기서 공포를 느끼는 거야. 야, 이거 수능은 1번부터 이렇게 줘버리네.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풀어? 실제로 일어났던 거야, 실제로. 그래서 정답률이 높았죠, 문제. 정답률이 높았어. 아니 이거를 못 풀어, 이거를. 나도 모르겠네. 이걸 못 풀어, 이거를. 본인이 아시겠죠? 본인이 얘기 없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얘가 x가 0으로 가면은 앞에 1이 더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놈은 그냥 날려도 돼. 그러니까 나는 야 너 있으니까 나는 그냥 집으로 갈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왜 앞에 1이 더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모는 상수야, 상수, 그지? 그럼 얘는 그냥 1로 가는 거니까 위에만 근사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근사를 시킬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오케이? 약간 이해니? 그래서 아까 선생님 x분의 r을 구하라 그러면 답은 2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봐봐. 요 두 개를 가지고 하나만 더 해볼 건데 요거 이해됐습니까? 요 문제가 지금 몇 번 문제냐면요. 너희들 그 첫 페이지, 아까 이 9페이지에 22번 문제입니다. 페이지 22번 문제. 이제 좀 이따 요거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선생님 본수로 가면은 요거랑 하나 더 연결해 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좀 도형을 좀 많이 정리하겠지만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삼각형하고 마찬가지로 매저번이 있어도 이런 어떤 방법을 푸는 게 훨씬 유리해요. 뭐냐면 봐봐, 이건 하나 지나가는 선에서 한번 해볼게요. 요 내접번호 이거 어떻게 구하지? 원래는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해서 두 개 더한 다음에 이거 빼고 2로 나누는 거지. 직각삼각형이니까, 맞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처음부터 길들여. 이렇게 길들여. 뭐냐면 반띵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탄젠트 2분의 x분의 r이 되는 거고 요게 r이 더해져서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r을 표현해 보면은 1 플러스 탄젠트 2분의 x분의 탄젠트 2분의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또 날라가고 어때요? 훨씬 낫다. 오늘 맛보기 만들었으니까 저거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심화를 할 건데, 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같이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둘 다 0으로 가는 각도가 형성이 돼 있을 때 쟤는 90도야. 고정된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얘는 세트라고 얘는 2세트라고 갔을 때는 계속 훈련을 하면 길들여지면 이게 훨씬 낫습니다. 각을 반대하고 반대하고, 맞죠? 그럼 여기 또 r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r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r. 외울 것도 없어. 외우지 마시고 차라리 요 과정까지를 너희들이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r은 통분하는 걸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가면은 분모 두 개 더한 것은 분자로, 분모 이게 두 개 더한 놈, 왜냐면 통분할 때 곱하고 올리잖아, 그지? 두 개 더한 게 분모로 올라가고 분모로 내려가고 곱한 게 분자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딱 맞아. 그럼 자연스럽게 2분의 스타 세타, 2분의 스타에 세타를 곱할 거니까, 그지? 굳이 근사를 시키면 얘는 2분의 3세타, 얘는 2분의 세타의 제곱 하나 약분되고 3분의 1세타로 근사가
괜찮아요? 좀 시간이 된다면 90도가 아닌 것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일단 요 정도까지는 해보고 이런 도형을 이제 선생님이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은 이게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22번하고 23번 풀 건데 22번은 너희들이 선생님이 아까 풀어준 거로 답을 내주시고요. 선생님이 23번을 풀 건데요. 약간 독특한 문제라서 선생님이 풀이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죠? 그다음에 23번은 이제 조금 지금까지 하는 거랑 좀 다르게 원래 4번의 주제가 해당되는 건데요. 뭐냐면은 각이 0으로 가지 않을 때는 약간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소개만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관찰해보면 뭐냐면은 나머지는 다 0으로 가는데 지금 뭐 문제 자체가 세타가 어디로 가요? 이걸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여기 로피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예 처음부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별 처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 세타를 찾는 게 아니고 요 별이라는 각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별은 t로 해도 되고 뭐 다른 문제는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별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선생님 조카 이름이 별이에요. 총괄이 하면서 별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봐봐. 그러면은 어디가 별이냐면 여기가 별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라. 얘가 뭐가 돼요?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니까. 그러면 내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요것만 구하면 끝나. 무슨 얘기냐면은 반띵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에서 배운 걸 응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얘가 탄젠트 2분의 벽. 오케이. 그럼 삼각형의 넓이니까 넓이 S는 2분의 1에 탄젠트 2분의 별 2등변 삼각형이니까 제곱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별이니까 사인 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도 이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별로 잡았으니까 별 삼수. 그럼 얘는 8분의 1 별 삼성으로 분사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답이 8분의 1. 오케이. 자, 이제 이런 어떤 방식의 풀이가 있다. 도형은 극한의 가장 장점만 살려서 또 도형의 가장 장점만 살려서 변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근사를 처리하는 거 차수가 다를 때는 고루 나타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런 모의성들 좀 보면 알겠지만 저런 게 이제 섞여 있으면은 그걸 가져가시면 알겠죠. 오늘 기초도형 간단한 거 보여줄 거니까 두 문제만 한 번씩 자 너희들이 그 문제 22번을 먼저 한번 좀 풀어주시고요. 아까 선생님 풀어준 것도 있지만 24번하고 26번 두 개만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